안녕하세요.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네. 중국 얘기 이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 지난번에 예고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또 시사하는 점. 결국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또 구독자분들도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럼 네, 제일 많아요. 이 교육제도 하나가 어떻게 세팅되느냐가 나라 전체의 모습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의 교육제도를 통해서 중국도 배우고 이제 알았잖아.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교육에 있어서 이 망국병이 정말 심해졌어. 망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저출산, 네.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또 뭐야, 신성장 동력의 부재, 이 수많은 난제들을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킹핀, 요거만 쓰러뜨리면 줄줄줄줄줄 딱 넘어지는 그거 뭐 없을까 했었을 때 그게 교육이야. 아, 교육이 키구나. 어. 그래서 백년지 대교라고 하나 봐요. 그럼. 그게 교육인데 이 교육이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내가 질문으로 시작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즘 네가 다시 수능 공부를 한다고 쳤어. 네. 네가 저 전국 1등이야. 네. 어느 대학교 무슨 과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네, 서울대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경제학과. 야,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 왜? 그냥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제가. 네. 타이틀로만 선택했어요. 서울대 외교학과? 그러면 네가 요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과가 바뀌어? 아니면 학교가 바뀌어? 아니요,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바뀌어. 넌 옛날 사람이야. 야. 나도 옛날 사람이고. 나도 다시 태어나면 당연히 나도 서울대 경제학과 못 갔으니까 연대 경제학과 온 거잖아. 아이, 또 뭐 겸손하게 그렇게. 사실이잖아. 학계 전체 쿼터에서 미국까지 뭐 유학 가던 국내에서 박사를 하던 뭐 하던 다 봤었을 때 서울대 경제학과가 과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연고대나 뭐 다른 데가 슬슬 있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달라. 공부 다 잘해. 엄청나게 아무 데나 다 붙여준다. 그러면 단어가 바뀌었어. 의대 가야죠. 아, 의대. 그렇죠. 의대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렇지. 서울대 경제학과를 왜 가? 의대 가야지. 그리고 경제학과 되게 박봉이야. 어마어마한 박봉이야. 그 다음에 그 서울대 경영학과를 왜 가? 그 남의 그럼 회사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라고? 아니, 저는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의대 가면 또 공부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그렇지. 네, 왜냐면 의사를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서 또 그 훨씬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제가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일단 전국 1%, 2%가 옛날에는 서울대, 그 다음에 서울대 낮은 학과, 네. 그 다음에 연고대 높은 학과,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채워졌잖아. 옛날에는 서울대 정규학과가 뭐 연세대 상위권 학과보다 더 뭐 세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니야, 그거보다는 우리가 높았어. 하여튼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전국 1%에서 2%다 의대 채워. 의대 채우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나 뭐 연고대, 뭐 다른 뭐 좋은 학과들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뭐 카이스트나 뭐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요즘은 의대 가려고 N수하거든.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얼마 전에 내 종로학원 대표 만나봤어. 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아예 요즘은 우리 학원에 입학을 할 때 다년간 계획을 세우고 입학하는 사람도 있대. 도저히 자기는 상위 1, 2%까지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한 5%, 6% 정도 되는데 그래서 3년 걸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3, 4년 만에 의대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3, 4년 만에 가도 남는 손해 장사가 아니다. 거지. 손해 그렇지. 아니다. 남는 장사다. 그래서 그 어떻게든 거기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회적인 병이 생기다 보니 사교육비는 더더욱 늘고 그러면 애들 키우기 어려워져서 나는 더 이상 쉽게 얘기해서 애 못 갖겠다. 그래서 저출산 생기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거 고민을 해야 돼.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야.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세상에서 그 분야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확인되면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이 늘 거다라고 확인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뭐야? 공급이 늘어나죠. 정답입니다. 그건 망고불변의 자연적인 이치야. 인비저블 핸즈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맞아. 예를 들어서 야 요즘 뭐 마스크 너도 나도 사야 된다며? 그때 마스크 공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더니 마스크 가격이 처음에는 뭐 한 개 마스크가 3,000원 한다 막 이러면서 명동 가도 못 산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 줄 서서 샀잖아요 옛날에.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 나눠주죠. 나눠줬지. 그 마스크 가격 헐값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공장도 망하고. 이게 네가 말한 인비저블 핸즈, 보이지 않는 손에 의거해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그래서 수요가 늘고 다시 또 수요가 늘고 그럼 다시 공급이 또 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효율화. 그잖아. 그런데 18년 동안 공급이 제한되어 있었던 분야가 있어. 의대. 의대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누가 봐도 이건 이견이 없는 정해진 미래야. 그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 2013년생을 어떻게 늘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1년 평균 병원비로 100만 원도 안 썼지만 그렇죠. 중장년층 되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쓰고 이제 장년 노년층 되면 한 달에 1년에 200만 원 이상 쓰는 거.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 옛날에 감기 한번 안 걸리던 사람이에요. 저 진짜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이것도 지금 돋보기 환경이에요. 제 20대를 아는 사람으로서 저 진짜 철근도 씹어먹었던.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점점 그렇게 병원비 지출도 늘게 된다는 건 많이 가야 되고, 많이 가는 사람이 더 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의대 정원은 18년 동안 18년 전의 숫자와 똑같이 3,058명이야. 3,058명? 5천만 사는 나라에서 3,000명씩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느는데 공급은 이렇게 제한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야?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 일이 생겼어. 일단 사람들이 의사 직업을 선택했던 친구들, 지인들을 딱 보니까 내 자식은 의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의대 열풍이 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분야와 그 다음에 의학 분야의 급여 차이가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어. 뭐 형님도 아시는 분인데 우리 그 특정 대학을 얘기해도 되나요? 한양대 의대를 합격했는데 연대 공대로 온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분. 90년대 중반에 실제로 한양대 의대를 붙었는데 연대 공대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동아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님한테 그러셨구나. 역시 그래도 형님 공부 열심히 하니까 좋은 학교 올 수 있죠 하고 농담했었다고. 근데 지금 연대 공대 다니는 애들이 재수, 삼수, 뭐 오수로 하더라도 한양대 의대에 가려고 하지. 그렇죠. 점수 차이가 뭐 확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의사는 평균 급여가 개업하면 한 4억 돼. 4억이요. 그런데 이게 4억이라는 게 언제까지 4억을 버냐면 언제까지 벌지? 정년 없잖아요. 정년 없지. 자, 그러면 이 4억 정도를 버는 다른 직업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요? 두어 개밖에 없어. 한국 사회에 남은 게 두어 개밖에 없어. 변호사? 아니, 변호사 직구는 망했어. 예전에는 사법고시 패스해서 특채로 공공기관에 합격하면 사무관으로 해줬어. 5급 대우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6에서 7급이야. 그러면 급여도 엄청 깎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된 다음에 취업이 잘 되려고 변호사를 해. 우리 저기 여의도 맨션 옛날에 담당하셨던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셔. JTBC에서 일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 계약서를 잘 검토하더라고. 전문성 있어. 뭐 이러면 변호사야. 근데 큰일 날 뻔한 거지. 변호사 돼서 대기업 들어온 거야. 자, 그러니까 변호사는 아닌 거야. 변호사는 아니네요. 그럼 누구냐? 대기업 임원이야. 대기업 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전제가 있는 거지. 대기업에서 임원. 그럼 임원은 몇 년이나 하지?
한 10년 했으면 천수 누린 거야. 아, 그렇죠. 그러면 4억 정도 연봉 받는 임원직 하는 게 10년이니까 의사랑 비교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임원 숫자는 그 대기업에서 난다 긴다 해서 경쟁 뚫고 해서 거기 올라가야지만 가능한 거잖아. 그럼 나머지 한 업종이 뭐냐? 특수업종. 특수업종. 자기 이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유재석, 신동엽 4억 이상 벌겠지. 아이, 장난하세요? 그런 거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왜 그런 거밖에 안 남았느냐? 다 의대만 가려고 하잖아. 그렇죠. 제일 우수한 애들이. 아니, 그런 좋은 직장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 현대, SK, LG 말고 또 그렇게 좋은 직장들 중에서 유사하게 생긴 게 신규 회사들인 네이버, 뭐 카카오, 뭐. 그 다음에 NC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게 더 생기려면 우수한 애들이 창업하고 자기 사업도 해보겠다. 어떤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거기서 회사 경영도 배우고 이쪽 인더스트리도 이해한 다음에 뒤늦게 나와서 창업해서 또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네이버가 삼성 사내벤처로 시작했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수한 애들이 정체성, 자아가 완벽하게 형성되기 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야 돼. 이걸로 가니까 세뇌를 당해. 예전에 학력고사 1등은 다양한 학과가 서울법대도 가고, 그렇죠. 뭐 서울대 물리대 가고, 서울대 컴공도 가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이과에서 제일 잘했었던 친구가 서울대 생물학과 갔어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과 1등 애가 서울대 화공과 갔어. 그렇게 다 달랐어. 그런데 지금은 의대 못 가면, 아니면 의대 선택 안 하면, 그렇죠. 얘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남들이 다 원하는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는 가치 판단을 선택하면 두려워. 뭐 예를 치과 가서 이빨만 들여다보고 눈만 보고 모공에 주사만 놓는 거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요즘 다시 의대 증원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나오니까 직장인들도 다시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갈까 생각을 한대네. 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거죠. 어디까지 남는 장사냐. 자, 그러면 이게 바꿔볼게요. 슬슬 의사 연봉들이 조금은 낮아질 거야. 그렇죠. 그럼 의사 연봉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연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연봉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차이가 줄면 야, 내가 의사 그래도 좋은 직업, 좋은 면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고돈 조금 더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모공 쳐다보고 뭐 남의 눈말 쳐다보고 나 그건 재미없어. 난 가끔 좀 뭐 대통령 모시고 해외 출장도 가고 아니면 뭐 우리 저기 기업들하고 외국에 나가서 뭐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항공 우주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다른 가치관에 조금 더 웨이트 두면 옮겨올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또 우수한 애들이 일로 올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만국병이야. 물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을 보면 와, 이건 사람의 노동 강도가 아닌 게 분명히 있어. 그리고 또 공부 양 자체도 살인적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건 동의하지 않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기업, 나는 이제 강연들을 많이 가잖아, 기업체. 근데 그 업체의 CEO로 자리 잡은 사람도 있지. 의대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해. 독서와 공부가 필요하다. 아니, 독서라는 거를 이제 이러면 또 이제 스타트업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냥 교양 쌓는 독서는 이거는 또 그냥 교양일 뿐인데, 그걸 또 안 하는 건 아닌데. 진짜 공부. 왜냐하면 경영자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굉장히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재무, 회계, 노무, 법무, 마케팅, 그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의 특수성, 기술, 이거에 대해서 다 알지 않으면 그 빈칸 때문에 결국 제가 그 사업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는 그런 맥락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그거 안 했을 거예요 라는 소리가 나중에 나오는 거야. 결국 그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걸 알아서 접었어요가 되고,
아니면 그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거길 또 딥하게 또 파는 거야. 그 파다 보니까 그걸 또 알게 되는 준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그걸 극복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갔는데, 그랬더니 또 뭐가 또 필요해졌어. 그럼 또 그걸 또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난 한 분야에서 자수성가를 했던, 또는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그걸 계속 잘 경영하고 있던 그 CEO들의 상당수는 그 분야의 나름대로의 초전문가야. 그러니까 그 면허증을 국가가 공인을 안 해줬을 뿐이지, 웬만한 대학 교수들이 가서 설쳐대면 개망신 당하고 오는 사람들이야. 또 실무적으로 빠삭하니까. 그럼. 네. 그래서 경영자들도 똑같은 의사와 공부량은 똑같이 들어간다. 돈 벌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걸 끊어야 돼. 미국엔 실리콘밸리에 가서 또 빅테크 기업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 직업군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의대만 안 가고 거길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어.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미국엔 왜 계속 생기느냐?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특히 아주 우리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 보상을 더 국가도 해줘야 된다고 봐. 그렇죠. 아니 왜 자꾸 피부과 안과로만 성형외과로만 가는 그 구조를, 돈 때문인데 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야? 그냥 자기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거를 그 지탄만 할 수는 없다고. 그럼요. 그러면 대학교에 응급실에서 일하고 밤새 그냥 불침번 쓰는 그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게끔 제도 개편도 같이 해야 돼. 상간배역지 오지에 안 가는 의사를 누가 탓을 하겠어요? 오지에서 일하는 의사가 10억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가겠죠. 당연히 가겠지. 네. 저 제일 뭐 옛날에 뭐 실미도에서 일하겠습니다. 네. 그래? 돈 욕심 많으시네, 이 양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상 아니야? 그럼요. 그거 더 드립시다.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봐. 그럼요. 무조건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감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자, 그래서 이 교육 제도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만국병, 의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네.